볼수록 더 좋은 친구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지방 선별이죠. 그 해법 가운데 하나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시행 3년 차를 맞았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훈 진천군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혁 굿모닝 충청 충북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행 3년 차인 고향사랑 기부제, 당초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고향사랑 기부제 현 주소를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환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장구지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나 제도인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구지책. 신두섭 소장님은 어떤 키워드? 예, 저는 분기점이라는 키워드를 가져나왔는데요. 이제 올해가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단순한 제도 정착을 넘어서 이제는 확산과 재설계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기점은 어떻게 보면 배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제는 언데크, 선상에 올라서 예.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보면서 새롭게 좀 재설계를 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분기점이라는 그런 단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최정훈 국장님은? 네, 저는 관심이라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의 공통점은 남다른 관심이었습니다. 지자체 장과 공무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와 주민, 그리고 출향인들의 남다른 관심과 참여가 커다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를 통해 고향과 지역사회를 잇는 관심의 물결이 더욱 커지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김종혁 본부장님은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어요? 네, 저는 유무상자로 정했습니다. 예. 네, 유무상자는 동학혁명 당시에 우리 그 민중들한테 발현된 고유한 나눔의 문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쌀이 있는 사람은 쌀을 내고, 예.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또 재산이 없이 노동력 있는 사람은 또 노동을 내고, 이렇게 자기가 나눌 수 있는 부분만큼씩, 가진 만큼씩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서 어떤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나눔의 문화가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잘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유무상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신두섭 선생님 아까 이제 분기점이라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3년 됐잖아요. 3년간의 어떤 추이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7월 31일 날 예. 우리보다 18년 정도 먼저 일찍 시작한 일본이 해년마다 이제 통계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 2024년도의 실적을 지난 7월 30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12조 원을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원을 모금을 했는데요. 해년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 실적을 또 행안부가 지난 7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349억 원인데요. 예.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11월까지 모금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예. 수준이라서 거의 한 1.7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연말까지 가면 1,000억 정도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충북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예.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올해 들어서는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문제는 이제 2023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모금액이 기부금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충북에서는 한 42억 7천만 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들어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국가 대비해서는 한 4.8%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국장님 아까 이제 관심과 집중 말씀하셔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진천군이 2년 연속 도내 이제 충북 도내 1위를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 진천군이 앞서가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도내 최초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잠재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또는 여름철, 휴가철 등을 이용해서 시즌별로 특별한 이벤트를 또 개최하였고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소소한 음악회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또 얻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설계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한 후에는 피드백을 통해서 또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드리면 생거진천 케어팜 도시 텃밭 사업 등 예.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 등 9개의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부터는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서도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서 큰 호응을 얻었고 기부자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서 현재 시즌 2로 이렇게 모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중현 본부장님 그 답례품 상황 뭐 어떤지 뭐 충북 지역에 선호하는 답례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현재 도내는 모두 46개의 답례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충북 도청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에서 이제 그 대개 신청을 하고 선병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의 쌀, 예. 또 이런 식으로 또 음성에는 뭐 복숭아, 괴산은 고춧가루 예. 이런 식으로 각 지역 특산품들과 또 명주, 전통주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요. 또 제천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입장권도 있고 예. 증평은 증평 투어 패스 이런 그 무형의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답례품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좀 놀라운 게 되게 그 주는 분들은 지역 특산물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진천은 당연히 쌀 주고 싶어 하고 예. 이런데 받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예. 가장 많은 그 인기가 있던 답례품이 무엇이었냐면 지역사랑 상품권 캐시백이었어요. 아 예. 이게 어디 시행을 하냐면 청주의 청주페이 뭐 이런 식으로 옥천과 보은, 단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청에서는 그 축산물이 좀 많이 나갔고요. 예. 뭐 충주와 제천은 한돈 세트, 그리고 증평은 홍삼, 진천과 음성은 대표적인 쌀, 그리고 음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숭아가 좀 많이 나갔고요. 예. 영동은 또 과일이 유명하잖아요. 예. 과일 나갔고. 특이하게 괴산은 괴산장터 온라인 쇼핑몰 기프트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갔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시행 3년 차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네 분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답례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상반기에 349억 정도가 모금됐다고 했는데 답례품 판매액만도 거의 한 91억, 거의 한 100억 가까이가 판매가 됐고요. 예. 전년 대비 한 173%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 대도시권에서 중소도시
농산어촌 쪽으로 이제 재정의 이동을 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측면에서는 재정의 이동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상반기에는 영남 지역으로 또 이제 산불이 좀 많았고요. 예. 또 여름 바로 못 미쳐서는 또 전남이나 또 경남 지역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에 기부를 해주셨고 그 기부 재원을 가지고 또 복구에 많이 또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면서 또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실 또 이제 같이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예,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해 주셨고 또 누가 말씀해 주셨죠? 박채 박사님. 예. 전체적으로 신대숙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예. 아마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이 주변에 있는 소멸 지역에 있는 지역에다가 많이 기부하는 그런 부분이 좀 특색이 있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한 그 성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한 3배 정도가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네.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단순한 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과의 정서적인 연대를 강화시켜주고 이는 또 새로운 관계 인구 형성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로 이어진 이런 관계는 기부자들이 기부 지역에 애정을 느끼며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지역 사회와 꾸준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본부장님은 긍정적인 효과 어떤 걸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모금과 기금 운용이잖아요. 예, 예. 현재 3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금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기금 운용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충북도 같은 경우에 의료비 후불제, 취약계층 치아교정 사업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에 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천 같은 경우도 좀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도시 텃밭이라든가 또 보재 이상설 선생 무궁화길 조성 사업 또 이런 사업 중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11기 시군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기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과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 지방 재정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방재정이 이제 마중물 하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얼마만큼 붙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자율 재원 확보의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에 의존하는 의존 재원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예. 또 자율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교부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교부세마저도 실질적으로는 국고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을 하다 보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원이야 말다나 진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지역 브랜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판매하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지자체의 핵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자원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정 확보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 확보나 아니면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는 또 저희가 지정기부 제도까지 같이 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역의 맞춤형 정책들을 시도함에 있어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자체 세입 기반이 열악한 그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활용해서 맞춤형 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이 주민 복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기부금을 바탕으로 지역 돌봄, 청년 지원, 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재정 확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고향사랑 기부금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저는 답례품을 조사하면서 이제 느낀 점인데요. 예, 예. 지역사랑 상품권에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이 캐시백 지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이 캐시백 지급의 특성이 있습니다. 캐시백은 그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고향사랑 기부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박사님. 예. 예. 저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결국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부금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그 사업을 또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아직 금액 그 자체가 기부금 금액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그 성과를 내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마 이 기부금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방 교부세하고의 그 관계에서 과연 이 기부금의 어떤 효과가 같은 지방 교부세하고의 그 산식하고의 그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이 바뀌죠? 예, 지난 7월 3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구간을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눴거든요. 예. 10만 원까지 한 구간,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까지. 예. 근데 이제 올해 상한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는 10만 원에서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였는데 이 중간에 10만 원과 20만 원의 구간을 하나를 더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10만 원까지는 100%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10만 원과 20만 원 사이는 40%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44%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2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6.5%를 예.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개편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 공제율이 이제 높아지면 부담이 줄어서 이 기부제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 밖에 현행 제도에서 아쉬운 점,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도 시행 초기에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세액 공제율이 낮아서 기부자들의 참여나 고액 기부를 유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가 상향되었지만 예. 여전히 그 세액 공제 비율 변동 없이 단순 기부 한도만 증액한 것으로는 고액 기부자의 그 참여나 기부금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1,000만 원 이상 건수가 한 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세액 증가,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어떤 전액 공제율을 좀 상향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한 500만 원 이상의 기부권자가 한 33명 정도로 될 정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액 기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상향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막대한 기부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시군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기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 이 기부금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기부자한테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정 기부금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정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정 기부 제도는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기부입니다. 예. 재작년에 도입할 시기에는 저희가 일반 기부금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디에 쓸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그냥 맡기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우선순위 좀 가지고 기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기부자가 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지정한 그런 제도인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해서 2016년부터 이미 시행을 해왔던 제도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 지정기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기부자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도 그 사업에 지출을 하면서 얻게 된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부자에게 정확히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정기부금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사업을 발굴할 때 대부분 복지 후생 쪽의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수성, 그다음에 좀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지정기부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본부장님께서 답례품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부분이 답례품이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기부하다 보니까 답례품 자체도 단일 지역에서 생산했던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제공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역 간의 형계도 하고 예.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인 경우에는 사전에 협약을 해야 되겠죠. 양시군 간에.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현재 어떤 기부 물품에 대한 부분도 한계를 극복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한데요. 이 법인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법인 기부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기존 개인 기부에 비해 큰 규모의 재원이 지역으로 유입되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만 그렇지만 법인 기부가 또 지나치게 특정 기업 또는 지역에 편중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이 제도의 당초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3년 전에 시작할 때도 사실 이제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경유착이라는 부분 때문에 기업 법인 기부를 사실은 이제 제외하고 개인만 기부를 하게끔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기부를 하는 그런 시점부터는 상당 부분 지방 재정에 큰 효과를 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법인 기부를 검토하시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기부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세제 혜택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상한액은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다음에 유형이나 답례품을 받게끔 할 건지 등등의 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특히 이제 세제 혜택에 기업들이 많이 반응을 할 텐데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 또 세액공제 규모
이런 것들이 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은 또 재정 당국과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이제 나중에 법인 기부를 도입을 했는데 예. 상한은 두지 않고 하한 10만 원, 우리나라 돈은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예. 하한만 두고 상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정경유착이라든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한테다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기업에서도 지역의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편에서는 기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법이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모든 부분에 걸쳐서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만을 제한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 플랫폼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민간 플랫폼 활성화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민간 플랫폼 활용이 허용되면서 우리 군이 도내 최초로 민간 플랫폼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과 금년 6월에 위기부와 웰로 등 전문 민간 플랫폼과 계약을 해서 보다 폭넓은 온라인 홍보와 다양한 기부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기부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시행 첫 해에 많은 지자체에서 그 연말에 사이트 서버가 마비되어서 연말 기부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럴 때 저희 군은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서 기부 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에도 차질 없이 접수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더불어서 민간 플랫폼은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그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정보를 더 넓고 빠르게 이렇게 확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의 기부 참여가 늘었고 연령, 지역, 관심사 등을 분석해서 타겟별로 계획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부로 많이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전국 1위를 한 게 강주광역시 동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위기부의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민간으로부터의 기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그냥 할 게 아니라 지정기부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구성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두어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네. 민간 플랫폼은 물론 이제 다양한 창구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지금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가 한 10%였는데 7월 달에 공개한 걸 보니까 한 1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제한하는 게 기부금을 받은 금액에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을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용의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민간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선택폭이 지자체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부분과 또 수수료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가성비라는 요즘 표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성비가 좋은 플랫폼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제 재정이 열악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계약을 맺지 못하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지자체를 위해서라도 공공 플랫폼과 좀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금 모금액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의 기부 쏠림 현상을 피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편차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보면은 아주 많이 받은 뭐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받은 지자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기부금 쏠림 현상을 너무 그 기부 금액에 대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것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취지가 그 고향의 어떤 그 지역 소멸을 막고 어떤 고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투자가 아니고 이제 기부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 금액적으로 따져놓으면 예. 어느 고향은 뭐 많이 오고 어느 고향은 적게 온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또 다른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편차라든가 뭐 또 기부 쏠림 이런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어떤 그 좀 적게 받은 지자체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차단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박사님. 예, 편차가 사실 좀 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주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억 정도잖아요. 예. 우리 진천에서 국장님 8억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차이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 담당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천군보다도 더 낮은 한 특정 시군을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해당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더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만이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네. 초기에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당히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18년 동안 운영해온 일본도 가장 많이 걷는 상위의 20%, 최하위의 20%를 비교해 봤더니 거의 2만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18,00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게 정착돼 가면 갈수록 이러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기부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 자율성에 맡겨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떠한 매력 발산을 통해서 기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 유도하는 전략들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획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제 전국의 3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해년마다 예. 지금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기관에서 지자체 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례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답례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충북의 답례품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네, 본부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답례품 현황 조금 전에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주고 싶은 마음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좀 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어떤 그 뭐 전통주 이런 쪽으로 좀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받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뭐 지역사랑 상품권 캐시백이라든가 기프티콘 이런 무형의 상품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 더 살려서 물론 지역 특산물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고를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하면서 어떤 관광과 체험 프로그램이 같이 묶여 있는 이런 무형의 상품, 또 그 지역만의 어떤 축제와 연계된 상품 이런 상품들이 새롭게 계속 출시가 되면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고 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용환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저도 오기 전에 한번 상품을 쭉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수공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 과연 전문가들 얼마 정도 있나 보니까 한 194명 정도로 시군별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수공예에 대한 부분을 좀 답례품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아마 청년들의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북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가장 큰 과제는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의 심화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단순히 지역의 일반 재원으로 쓰기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정기부제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청년층을 지역에 유입하기 위한 창업 지원이나 육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정 기부 사업으로 모금을 시작하면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가 그 지역의 인구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는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정 기부 사업별 성과를 또 기부자에게 공유하게 해주면 기부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답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답례품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충청권 안에서 이제 논산시 보면 논산시가 작년에 6위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뒀나요라고 질문해 봤을 때 기획 구성을 했고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했다. 그리고 인기 있는 품목을 전진 배치해서 전략적으로 그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탑재를 했고요. 또 지자체마다 차별성이 없거나 중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 그 품목들은 대부분 지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차별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답례품을 좀 발굴해서 기부자들에게 매력을 좀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충북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지정기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지정기부 아이템 공모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홍보 콘텐츠 제작들을 젊은 층들이 잘 하니까 이제 대학들도 많지 않습니까? 충청권에. 그래서 이 대학들의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자 중심의 좀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부자들은 단순하게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이 어떠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기부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그 기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서도 계속 그 관계 인구, 생활 인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젊은 층이 어떻게 지역으로 회귀할까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타겟을 좀 MZ 세대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챌린지형 콘텐츠, 그다음에 지역 체험형 답례품 연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 발굴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월 4일이 이제 고향 사랑의 날인데 예. 이런 고향 사랑의 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정말 축제 그 안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기념일이 많고 그 기념일을 겸해서 축제들을 개최를 하는데 이러한 축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고향사랑 주간을 좀 모금 기간을 좀 마련해서 집중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충북만의 차별화, 다양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김종혁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과 가치는 결국 고향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향이라는 거는 이미 차별화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향을 사거나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기금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고향이라는 이 감성을 자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어떤 뭐 엄청난 뭐 새로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예. 그 고향을 위한 고향만을 위한 고향의 특성을 살린 고향의 향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만 집중을 해준다면 그 고향을 떠났던 이가 다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확대하고 확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중은 고향이라는 그 마음에 좀 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미 뭐 모든 전국의 지자체, 전국의 고향들이 이미 차별화는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예. 저는 이 고향사랑 기부가 결국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부분에
뭐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계 인구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 도내만 하더라도 각 시군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맺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포츠 문화,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와서 일회성으로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에 제2의 고향을 찾았을 때는 또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군에서도 이 관계 인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좀 관리 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말씀.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충북 지역 전반에 확산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북형 돌봄 서비스라든지 충북 문화관광 연계 사업 등을 통해서 단위 지자체를 넘어서 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 기부자에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시군이 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과 인력이 분산되고 홍보 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주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전용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함께 개발한다면 충북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타 지역과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신도 수석님 말씀입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기부자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공동 브랜드화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지역도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예.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사실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측면에서 몇 개 지자체를 묶어서 공동 브랜드화 했을 때 품질 인증이나 아니면 디자인을 통일해서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홍보가 좀 중요한데요. 예. 최근에 이런 출향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향사랑 챌린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제도가 바뀌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감성적인 그런 연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 초기부터 성공한 케이스가 전라남도의 고향사랑 서포터즈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전남도가 이제 상당한 효과를 많은 모금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이렇게 좀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홍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모금을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혁 본부장님. 네, 고향사랑 기부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금과 운용에 병행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양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일단은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지고 그 지역에 맞는 이런 특성화된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고향 사람도 좋고 기농기촌인도 좋고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연결이 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그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용환 박사님. 예,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기획이라든지 홍보 이런 성과를 공유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담하는 마케팅 관련 부서를 좀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최종원 국장님.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재난 재해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라는 큰 과제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소중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국민이 함께하는 연대와 상생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대합니다. 네, 신두섭 소장님. 네, 올해는 특히 국내에 자연재난이 상당히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도가 조기 안착돼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단비가 되어서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 열쇠는 마음에 있습니다. 고향을 응원하는 기부자의 마음, 기부금을 소중히 여기는 지자체의 마음이 연결되어야 진정한 지역 상생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